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가 12일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가입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을 택하기로 한 지 74년 만입니다. 이로써 이 나토의 동진, 동쪽으로 진행하는 이 나토의 동진이 자국의 위협이 된다, 이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오히려 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토 세력권이 동쪽으로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나토군하고 국경을 더 길게 대하는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들이 전한 내용을 보면 이날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가 공동 성명을 내고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안보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 관계자는 핀란드가 회원국으로서 나토 전체의 동맹을 강화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가입에 필요한 여러 조치가 며칠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원 집정부제 체제인 핀란드는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고 총리가 내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이 사회민주당 소속의 총리가 이같이 견해를 밝힌 만큼 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러시아와 국경 1340km를 맞댄 북유럽 중립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가입에 바짝 다가섰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제 나토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차로 몇 시간 걸리면 닿는 거리에 당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죠. 핀란드는 그동안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오랫동안 이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 이 러시아의 존재감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서방 국가의 국방 동맹인 나토하고 조금씩 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또다시 이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하면서 아예 국가 전체를 복속시키려고 하니까 핀란드 국민들의 여론도 완전히 반러시아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국민 성향은 여론조사에서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뉴욕타임스가 6개월 전에 조사한 결과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이죠, 나토 가입에 대해서 불과 20%만 찬성을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무려 76%가 나토 가입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는 12% 뿐이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1939년과 1944년 두 차례 걸쳐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영토의 약 10%를 잃은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경각심을 일깨워줬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처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핀란드가 1948년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사실상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지나친 내정 간섭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처럼 침략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이 자국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존심을 구기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핀란드화라고 부르는 이 중립 노선 용어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핀란드를 모욕하는 단어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 주장을 꺼내면서 이 용어가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의 지나친 내정 간섭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전한 중립국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핀란드화라는 단어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지난 2월에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허울 좋은 중립국화가 국가의 안전을 결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이 핀란드 국민들이 절실히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나토 가입 결정에 대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핀란드의 안보 상황을 변화시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핀란드는 사실 중립국이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위한 준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시간으로 12일 핀란드는 지난 1939년과 1944년 두 차례 소위 겨울전쟁이라 부르는 전투에서 소련에게 비록 국토의 일부를 내주긴 했지만 거대한 소련에 맞서서 그들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그 후 중립국이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핀란드는 그동안 미국에서 F-35 전투기를 64대나 구입했고 국토 방위 시스템도 나토 및 미국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런 준비는 이미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것이라 그러면서 18만 명으로 구성된 핀란드의 군대는 틀림없이 북부 발티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며 인구의 80% 정도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기를 들 용의가 있다고 밝힐 정도로 안보의식도 튼튼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핀란드의 이런 준비는 또다시 러시아가 침공해 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온 덕이라고 그러면서 이 핀란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0여만 명이 예비훈련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핀란드의 이런 나토 가입 천명에 대해서 당장 미국 등 나토 동맹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 핀란드의 발표 직후에 매끄럽고 신속히 이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반색을 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도 이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물밑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 나토 가입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 핀란드의 안전보장 대책을 준비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를 했습니다. 한때 구소련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 나토에 먼저 가입한 발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환영을 했습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발트 지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영국 뉴캐슬 대학의 캐서린 라이트 교수는 이 알자지라 방송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이들 국가의 가입을 신속히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은 오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식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핀란드의 나토 가입 선언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자국의 국경이 나토와 직접 맞대는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 간 국경을 맞대는 부분은 러시아 전체 국경의 6%에 불과한데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이 러시아하고 나토가 직접 맞대는 경계가 현재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토의 동진이 자국의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러시아가 했는데 오히려 나토의 동진을 부추기게 됐다 하는 이야기죠.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양국 관계와 북유럽 지역 안정과 안보 유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기술적 조치와 다른 성격의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크렘린궁도 이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나토의 추가 확장은 우리 대륙을 더 안전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 안보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서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러시아는 언제든 인접국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당신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지른 일이다. 거울 좀 보라.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한편 이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논의해왔던 스웨덴도 오늘 16일 비상회의를 열어서 나토 가입 신청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당국자들도 이미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분명히 밝힌 시점에서 스웨덴도 동시에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나토의 가입 신청서를 내게 되면 이 나토 본부에 주재하는 30개국의 동맹 대사들이 가장 중요한 가입 요건인 민주적 정체 그리고 적절한 국방력을 따지게 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양국의 대표가 본부에 와가지고 동맹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때 심사 핵심은 나토의 집단 안보 원칙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런 절차를 약식으로 쉽게 마치더라도 기존의 30개 동맹 각국으로부터 개별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되지만 때가 때인지라 1955년 독일의 가입 신청을 기존 멤버 15개 나라가 4개월 안에 모두 승인했을 때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이 핀란드, 스웨덴 두 나라의 가입안이 30개 나라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토 본부 관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12개 나라의 발의로 창설되었고요. 독일 가입 후에 1982년 스페인 가입으로 동맹수가 서방 16개 나라가 됐습니다. 소련 붕괴 8년이 지난 199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3개 나라가 가입을 또 시작했고 또 2020년에 북마케도니아까지 14개 나라의 동유럽 옛 공산권 국가들이 나토 동맹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나토의 동진을 불허하겠다 그러면서 발트 3국 같은 동유럽에 배치된 나토 병력 철수를 요구했죠.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의 동진을 부추겨서 국경의 확대로 인한 위기와 부담감만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런 나토의 확장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지난 4일 발트 3국과 폴란드 사이에 끼어 있는 자국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가입을 앞둔 스웨덴과 핀란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실력들이 이미 다 이렇게 들통나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확인된 상황이라서 이들 국가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가입 기간 동안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미국도 이미 조율을 했습니다만은 영국은 공개적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 11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가 만나서 안보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기 이전에라도 적국의 공격이 있을 시에 영국이 직접 참전해서 돕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존슨 총리와 안데르손 총리는 이날 이 같은 안보협정을 체결하기 전 영국과 스웨덴이 이미 한 배를 탔다는 의미에서 호수에서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젓는 장면을 연출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이 의도했던 우크라이나 해방과도 멀어지게 됐고 세계 제2의 국방력 보유국이라는 러시아의 실체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나토의 동진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도출함으로써 그야말로 완전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